자, 국가공인 37의 AT 자격 시험, TAT 1급, AT 자격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A형을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거래자료 입력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회사명은 주식회사 담백상사고요. 예, 처음에 이제 37에 프로그램 로그인을 하셔서 바로 뜨는 회사입니다. 이제 TAT 1급은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자, 다음에 1137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제조 법인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7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전산세무회계나 뭐 AT나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뭐 그 이제 예금, 채권 채무 예금 거래처 건다는 거,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 자금 관리도 있었죠. 뭐 AT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FAT 1급, 2급, TAT 1급, 2급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바로 거래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8점입니다. AT 시험은요, 거래자료 입력을 항상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어떨 때는 한쪽만, 어떨 때는 양쪽 다 입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리스 회계라고 이제 타이틀을 주죠. 리스 회계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료를 보지 마시고요. 건너뛰어서 평가 문제와 자료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 자료 설명. 자, 평가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특수선반 취득 내역을 메인 매출 지표에 입력하시오라 되어 있어요. 특수선박 취득 내역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자료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친절하게 어디에 뭘 하라고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금융리스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래요. 야, 진짜 친절하죠. 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1회분 리스료 지급이 있었나 봐요. 지금 딱 보니까 금융 리스죠. 예,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 리스에 대한 보통 이제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로 평가 문제는 이제 뭘 해라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료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증빙과 자료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사는 주식회사 프라임 리스와 특수선반에 대한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렇게 포인트를 주죠. 해당 특수선반을 지금 특수선반이라고 나오는데 그 특수선반은 기계장치입니다. 예, 서울기계 또 뭐 그쵸. 계정 과목을 안 줬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계정 과목을 주면 너무 쉽죠. 기계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계장치 파는 데잖아요, 그죠? 예, 인도 받았다. 그래서 특수선반 기계를 매입한 자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은 서울기계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잠깐만 가보면요. 바로 이 증빙이죠. 예, 서울기계, 기계 파는 데예요. 그럼 기계 파는 데서 뭘 샀겠어요? 기계 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계장치라는 걸 유추해서 알 수 있겠고요. 자료 1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걸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라. 뭐 그런 평가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걸 먼저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자료 2는 프라임 리스로부터 수령한 금융 리스 원리금 상환표이다. 예,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리금 상환표죠. 이쪽을 보시면은 금융 리스 원리금 상환표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해서 리스료 총액이 매월 600만 원씩 나가는데요. 현재 가치 개념 때문에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가 점점 이제 바뀌어서 원금이 점점 커지고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 납입분이니까 이게 1회차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숫자가 되게 복잡한데 문제는 좀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자료 3은 실제로 통장에 쏴준 내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료를 쏴준 내역이다. 그래서 금융 리스는 이제 할부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1번부터 입력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날짜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공급가액 수량 있죠.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600만 원 되어 있고요. 외상미수금 이제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취득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자료 설명에서 이제 주어졌죠.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 리스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인 매수표에 바로 입력을 좀 해주면요. 일단 이제 프로그램 진입을 해서 전체 화면 누르고 메인 매수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수표에 1월 3일자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제 이건 이제 51번 과세 매입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 선반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하나 해주시고요. 공급가격은 이제 6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 기계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고, 전자입력이라고 했고요. 분계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기계장치를 구입했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쪽에 금융 리스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골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 차입금 골라주시면 되겠고, 6,600만 원 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탭 버튼 누르시고, 왜냐하면 프라임 리스예요. 그래서 프라임 리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쪽을 좀 강조해드리면, 이쪽에 계정값은 금융 리스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프라임 리스. 그러니까 기계를 서울 기계에 사는 건데요. 프라임 리스에서 기계값을 대신 내주고, 리스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리스에서 이제 일종의 금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부금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 때 서울기계한테 세금 계산을 받고 사더라도, 그렇죠, 돈을 주는 거는 프라임 리스한테 준다.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 1번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료 1번에 대한 내용은 다 입력을 했고요. 뭐 2번은 참고 사항이죠. 2번을 보고 또 이제 2, 3번을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뭐 그쵸,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돼 있지 뭐 일반 전표다 메인 매출 전표다 같아부터 말이 없는데 일반 전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위에 있는 내용, 요 보통 예금에 있는 내용 있죠. 근데 600만 원은 이제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겠고요. 그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금하고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540만 원은 금융 리스 차입금이 되겠고, 60만 원이 이제 이자니까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자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닫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신 다음에 1월 3일 역시 같은 날짜로 들어가시고요. 대변부터 갈까요? 참, 제가 습관인데요. 컨트롤 A를 눌러서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를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시면 어음 입력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자, 대변부터 갈게요. 통장 내역. 보통 예금인데 농협은행이었어요. 아까 농협은행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아까 금융리스 차입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융리스 차입금 조심해야 될 게 프라임 리스. 그다음에 원금이 아까 5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이 나머지 60만 원 해서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는 분계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1번 문제 사실 이제 뭐 이게 AT 시험이라는 걸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 리뷰를 보실 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카페에도 기출문제 테마학습 이제 학습 자료와 백데이터를 올릴 거고,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동영상을 또 올릴 건데, 아마 보신 분들 A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성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늘 나오던 건데 이렇게 좀 형태가 다르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해서 제 결론은 쉽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쉽게 나온 문제예요. 자, 좋습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사채인데요. 역시 거래자료 입력은 딱 두 문제밖에 출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아까 금융리스 나왔고 이게 사채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가 문제를 볼게요. 12월 31일 이자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및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쉽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자 지급이 이제 그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뭐 1번 자료에 대한 내용, 사채 발행 내용 나와 있죠. 요거 참고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돈 나간 내역이에요. 그래서 돈 나간 내역이요, 뭐 쉽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이건 뭐 기업회 기준 원칙이죠. 월할 생각할 것, 월할 계산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연 2회에 지급하는 사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 요걸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2분의 6개월치에 대한 내용, 바로 그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액면 이자와 그다음에 이제 유효 이자를 구하시는 건데, 뭐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액면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 날 지금 발행한 거기 때문에 발행 일자가 곱하기 액면이자율을 곱하시면 되겠죠. 8%.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12분의 6개월. 그리고 400만 원 나와요. 액면이자는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자, 유효이자는 여기서 유효이자를 곱하시면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집니다. 10%. 역시 이것도 6개월치 이자만 계산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7월 1일이니까 죠. 그러면은 이거 뭐 계산하면은 48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게 이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액면 이자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예금 지급액이 됩니다. 실제로 그게 400만 원이 나갔죠. 그러면 나머지 이거랑 이거에 대해는 80만 원만큼이 결국에는 사채, 그쵸,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을 하면서 뭐 사실 뭐 제가 손으로 분개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입력을 할 건데요. 이례적으로 이건 결산 문제의 범위에 속하긴 하지만,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산 때죠. 근데 일반 전표 입력, 그러니까 거래처 입력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대변부터 가죠. 차변이 낫겠죠. 차변부터 가겠습니다. 이자 비용 480만 원,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 400만 원. 그렇죠. 참, 보통 예금 거래처가 농협은행, 이번 국민은행. 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까는 농협은행인데, 조심해야 돼. 골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채라고 하면은 할인 발행 차금 바로 나와요.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이제 4점이에요. 뭐 8점 벌기 괜찮습니다. 전산 세무 1급 난이도가 들쭉날쭉한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AT는 조금 뭐랄까 평균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어떤 반복되는 부분, 패턴이 일정한 부분 속에서 변별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차의 다양한 테마 학습이 좀 필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부가가치세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분기 2개 풀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 1급부터는요,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최소 한 문제. 그래서 FAT 1급과 TAT 2급의 부가가치세 1번은 항상 전자세금이어서 그냥 일반 전자세금이어서 생으로 발급 전송 요거고, TAT 2급과 TAT 1급은 반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TAT 1급은 무조건 1번이 지금 이거예요. 수정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 자,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구매 확인서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실제로 2번에 보면 구매 확인서가 있죠. 과거에 전산세무회계 때 요거 외화획 등용 구매 확인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TAT에도 역시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또 실무자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회계법인 있을 때도 종종 많이 봤던, 저는 오히려 내국신용장보다 구매 확인서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획 등용 원료 구매 확인서 샘플 양식이 또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T가 시행되고 첫 출제였던 것 같아요. 이 구매 확인서가.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한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보기는 쉽습니다. 그냥 금액만 볼 줄 알면 되거든요. 거래처랑. 근데 또 친절하게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정 전자세금 발급 전송이라 돼 있고, 자료 설명은 자료 1은 유공상사 거래처가 나오죠.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내역이다라고 돼 있고, 구매 확인서라고 돼 있는데, 자료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세액이 붙어 있죠. 과세 세금계산서예요. 결국 이게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됐던 과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TAT 2급부터 밟아 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날짜 뭐 3월 3일날 발급된 거 그냥 찾아 들어가서 수정 발급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유공상사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서 헉 하신 분들 계신데 그냥 다 됐고요. 확인일자 3월 15일 발급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개설 일자예요. 그리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인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국신용장 앤드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인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라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3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구매 일자가 이제 3월 3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3월 3일 날 발급됐던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이제 당초 일자, 이 날짜가 아니죠. 뒤늦게 사후 개설됐으니까 3월 3일 날짜로 소급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새로 이제 발급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없어요. 이게 부속 서류를 작성하라 그러면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지는 문제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요. 맨 밑 좀 표현요. 3월 3일 이렇게 했죠.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선 세금 계산서 누르시고요. 여기 사유 중에서 그렇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 날짜 입력할 때 2019 요게 이제 15일 날 발급된 날짜 15일 그 다음에 신고 연월은 3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쪽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되시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600만 원 단가 맞춰주시고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잘 보시고 그렇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착착착 해갖고 어떻게 돼요? 당초에 발급됐던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죠. F10번을 눌러줍니다. F10번. F10번 하면은 단축키가 이제 여기로 가요. 그죠? 여기로. 여기서 이제 키워드 전자세금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전자세금. 그 세 번째 거 골라주시면 돼요. 좀 기계적인 학습이라 좀 기계적으로 할게요. 0303 엔터 엔터 엔터. 자, 그럼 이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체크 한번 눌러주시고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F3번 눌러줍니다. F3번 마우스로 확인, 그 다음에 F3번 마우스로 다시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로 갑니다.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건수가 2개죠. 발행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평가 범위 다 끝났고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살은 이제 F12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송 성공 다 떴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은 직접 0303 들어가시면 아까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 발행으로 다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당초분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까지 사실 하고 끝났고요. 확인 사살 한 거. 지금 이거는 뭐 굳이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TAT 2급부터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내용 아마 저랑 또는 뭐 다른 강의에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4점이에요. 상당히 쉽게 돼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게 뒤에 해답인데요. 뭐 해답은 참고하시고. 자, 2번인데요. 이제 TAT 1급은요. 일단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정정할게요. 3점입니다. 4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배점이 지금 3점 돼 있죠. 3점. 11점이죠. 제가 12점이었었는데 1점이 깎였네요. 옛날에는 이게 4점, 8점이었는데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튼 좋아요. 자, 일단 8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부터 해오신 분들 보통 AT는 생으로 그냥 AT를 바로 안 하시고 전산세무 좀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이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TAT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문제가 1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뭐 저장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패턴이 모르겠어요. 요즘에 살짝 한번 나오긴 했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는 사실 일반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TAT 2급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 가산세니 뭐니 이런 거 TAT 2급에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나오죠. 그게 차이가 있고요. TAT 1급은요 또 전산세무 1급과 다른 게 전산세무 1급은 전산세무 2급의 범위를 포함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거 하나만 빼놓고서는 수정 신고, 예정 누락, 확정 반영, 뭐 확정 신고, 통으로 작성, 부속 서류 거의 1, 2급의 차이가 범위가 많이 없어요. 근데 TAT는요 2급에서 나올 거는 부속 서류, 1급에서 나올 거는 신고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가 안 나와요. 또 TAT 1급은 지금 보시면 이거 다 그냥 확정 신고 누락분의 수정 신고 반영이라 돼 있잖아요. 그냥 가산세 계산만 잘 해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먼저 이제 전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고 갈게요. 내용을 보니까 누락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수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 입력을 하라 되어 있고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라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과세표준과 뭐 신고 차수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일기 확정 신고서에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번과 2번은 모두 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은 개인 정영미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을 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3, 4번을 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전표 3건이 있죠. 매출 세금 계산서 제품, 품명은 제품이에요. 누락분, 요걸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자로 들어가시고요. 11번 과세 매출이죠.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수량 단가가 언급된 게 없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은 1,500.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상사죠. 서울 상사, 서울 기계가 있고 상사가 있는데 전자 입력을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외상이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됐고,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입 전자세금기한 수치인데 접대품 구입인데 여러분 불공이죠, 그죠? 접대 비추출이니까 불공. 매입세금 계산서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뭐 이렇게 쭉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이에요 작성일자가. 그 다음에 54번 불공, 접대비니까 9번입니다. 9번. 그리고 품명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매출거래처 접대품? 공식 정답은 뭐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거래처 접대품. 그냥 뭐 품명은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라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가고, 농민마켓이었어요 아까. 농민마켓. 그 다음에 전자세금 분계가 이제 혼합이 되는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외상이라 그랬거든요. 떡하니 외상이라고 하면 되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접대비고요. 11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일반 매출인데 과세 매출이라 되어 있죠.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현과, 22번 현과 매출이고요. 거래처는 이제 정영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6월 16일 분기 현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날짜는 6월 16일. 22번 현과 제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잠깐, 제품이 아니라, 아이고, 근데 사실 이거 평가 범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남성시계인데 제품이라 해도 감점 없어요. 남성시계. 아이고,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남성시계. 그 다음에 22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영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뭐 할까요? 매출이 이제 부가세가 2만원만큼 누락됐고요. 매입은 이건 불공이니까 안 되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170만원 누락이 152만원 이제 누락이 됐죠. 누락된 매입세. 요런 거 이제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가산세는 한번 계산을 한번 놔보고 그러고 가주는 게 조금 도움 될 것 같아서 가산세 계산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락 자료는 다 입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작성일자와 발급일자, 전송일자를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쵸?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5일날 작성한 거는 아무리 늦어도 6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날까지 전송인데, 발급을 이제 과세기간 종료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과세기간 종료 그 확정신고 기간 지나서 발급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송 어차피 같은 날 했고, 이것은 발급이 우선이 되니까 이건 미발급이 되는 겁니다. 미발급. 그 다음에 이건 뭐
예, 이건 뭐 적당하게 잘 전송을 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네요. 그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면요. 우선은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있네요. 예, 편의상 번호를 좀 다를게요. 미발급 가산세. 이 세금 계산 미발급 가산세는 이제 공급가액이 기준으로 때리는 거니까 1,500만 원에다가요 곱하기 2%를 때리면 30만 원이 일단 가산세가 나오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고 불성실이 나오겠죠. 예, 글씨가 안 이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누락된 매출세액이 일단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누락된 현금 영수증 매입세액이 2만 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가 불공이기 때문에 뺄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하기 이제 일반 과소신고 적용하면 10%, 그 다음에 20%. 제가 뒤에 있는 3, 4번 풀지도 않고 바로 10%를 때렸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20%가 아니라 미쳤나봐. 50% 감면이죠. 이건 이제 50%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6개월 이내의 경우 50% 감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76,000원이 나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게 구하기 쉬워졌어요. 미납일수를 프로그램이 알아서 구해주는 그게 들어가 있죠. 계산식이. 저거 하면은 어디 갔어? 요거 이제 다 하면은 이게 이제 152만 원이에요. 그냥 152만 원, 그죠? 곱하기 미납일수가 16일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자동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만분의 이제 더 이상 3이 아니죠. 만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6,08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뭐 납부불성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감면 없어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들어가지고 참 그 안에 이거 먼저 확인해야죠. 이거. 자, 누락된 거래자 입력과 가산세를 반영해서 가산세 우리 구했고요. 수정 차수 1, 그 다음에 8월 10일. 요것 때문에 미납일수가 이제 16일이 돼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있으니까 8월 10일까지 하면 16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일반 가소니까 아까 10% 좀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니까 소수점 밑으로 나오면 그럼 이제 빼라. 뭐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똑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우선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이제 6월 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정기 신고 저장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마감된 데이터가 줘야 될 겁니다. 원래 이제 수정 신고를 하려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제 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정 신고를 바꿔주시고 수정 차수 1 눌러주시고. 근데 현재는 이제 뭐 똑같아요.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로 블록이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번에 이제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셔야 되고요. 가산세란에 가셔서 뭐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시면 경감공제세액 나오고 빠져나오면 아래쪽에 가산세기가 여기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를 누르시면 가산세 팝업창이 뜹니다. 딴 데 갖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왼쪽에 있는 건 수정 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정 후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수정 후 쪽에다가요 입력을 해주시는데, 자,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우선 가산세가 이제 세금계산서 이제 미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64번 란 여기에다가 1,500원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4번 란에다가 1,500 이렇게 입력하면은 되고요. 가산세가 자동 계산이 안 돼서 여러분 계산하신 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쪽은요 회색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해서 이쪽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입력하면 되는데 과소신고 일반이죠. 뭐 여기 이제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뺀 나머지니까 152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 곱하기 50% 하니까 76,000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제 납부불성시 가산세 부분이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금액을 똑같이 한 번 더 쳐주시면 되고요.
당초 납부기한 나오죠. 2019년 7월 25일. 자, 납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공짜로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동 계산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16일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나비스 계산 다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원단위 절차 의미 없다 그랬죠? 예, 원단위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382,080원 이렇게 나오시면은 가산세 계산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끝났고, 자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서 나간 다음에 부분 점수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분명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수정 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하 과세표준 작성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들 과세표준 작성은 여러분들이 이자 결정을 따서 실무자가 되시려면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 반쪽짜리예요. 과세표준 명세. 그럼 평가 범위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자나 문제 선정위원들이 정답 및 해설을 만들 때 보여주는 부분 또는 정답 해설을 제시한 부분만 평가 범위는 맞습니다. 근데 실무는 평가 범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끝을 보여드리면 과세표준 명세를 눌러서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눌러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신고 연월일 있죠. 수정 신고 연월일을 2019년 8월 10일로 고쳐주시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대로 놔두시면, 기한 후 과세 표준 같은 경우도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고 연월일까지 원래 수정하는 게 원래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서 저장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제 인쇄를 한번 걸어보면요, 이렇게 인쇄를 걸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적서기입이란 거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신고서가 수정 신고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보이시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빨간색은 이제 당초 신고, 검정색이 이제 새로 수정해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날짜가 지금 보시면은 8월 10일 날 지금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 기록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원래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셔라. 문제에서 혹시나 제시되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수험상에서는 뭐 불이익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실무자 출신으로서 여러분들께 강조 좀 시키는 바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까지 다 해봤네요. 자, 이어서 결산으로 한번 넘어가죠. 자, 결산까지 하고요.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쪽은 좀 뒤로 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나눌게요. 자, 결산은 이제 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문제밖에 덜렁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수동 결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동 결산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동 결산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동 결산에 써져 있죠. 이렇게 친절하게. 자, 평가 문제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유형자산 내역이니까 고정자산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한때 작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죠, 아주. 근데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FAT 1급을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가 TAT로 지금 넘어왔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실제 트렌드를 요즘에 많이 반영하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죠. 뭐 별거 아닙니다. 입력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뭐 이렇게 자동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해당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계정 과목이 이제 차량 운반구죠. 제네시스 101번, 그 다음에 제네시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취득일자가 2019년 8월 3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또 뭐 설마 뭐 모르실 분 안 계시겠지만 신규 취득 및 증가 6,600만 원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일단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고 5년이에요. 생산부 제네시스를 이렇게 쓰시네요. 그리고 참 자산명이 나오는데 이거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정답 해설 기준으로 한번 봐서 그런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것까지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67 거 3485.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차량이 물론 제네시스가 한 대밖에 없겠지만, 그쵸? 차량 번호별로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뭐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이런 걸 구분해서 차량 관련된 비용 관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업무용 승용차의 송금 산입
어떤 그 특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차량 번호에 대해서 좀 앞으로 민감하게 또 이제 해야 돼요. 실무 가면은 진짜 차량 번호별로 관리를 합니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부서니까 밑에 거 이거 1 500번대 바꿔주는 센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액법이죠 참. 정액법 5년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자동 계산되죠.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일단 고정자산 등록은 끝났고요. 창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로 할 거냐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그냥 뭐 바로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F10번 누르신 다음에 그냥 업무용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등록이에요. 등록 누르시면 등록 부분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건데 F2번 한번 눌러볼게요. 참 코드 번호는 참 똑같습니다. 참 원래는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오는데 사람을 참 민망하게 하네요. 101번 아이고 101번 그 다음에 67거 그 다음에 띄우고 3485 띄우고 3485 해주시고요. 차종은 제네시스 그 다음에 이제 명의 구분은 이제 회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고정자산 코드인데 F2번 누르시면은 이거죠. 이렇게 불러옵니다. 저기서 불러온 게 아니라 여기서 불러오네. 맞습니다. 자 됐고요. 500번째 회사차 이게 고정자산 등록된 내용들이 이쪽에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여기 그 외에 킬로미터라든지 뭐 이렇게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나오리라는 어떤 100% 그렇게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응용해서 뭔가 더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됐고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부분을 이제 가야 되겠죠. 평가 문제 순서대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대로 할게요. 그냥 월별 감가상각 계산 가서 12월 31일 12월 달 골라주시고 전체 이거 참 다시 월별 감가상각 계산 12월 전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네시스 나오죠. 그리고 이게 저장을 하는 게 있어요. 저장이 여기 있어요. 기능 모음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빠져나와요. 그냥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시고 들어가면요. 여기 또 숨겨놨어요. 이쪽에 보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아까 우리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계산 그 메뉴 있었죠. 저장한 거 거기 있는 걸 땡겨와요. 뭐 새로 불러올 수도 있고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갔대요. 차량방구 쪽 뒤져보면 감가상각비가 여기 있죠. 이쪽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서 550만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뒤에 이제 정답 해설을 보셔도 뭐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딱히 바꿀 건 없고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두 번째 파트 원천징수 쪽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시냐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